네, 반갑습니다. 고본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옵션 데이터 기준으로 맥스페인이 175불에 잡혀 있고, 자, 콜 OI가 좀 높았던 구간이긴 하나, 실제로 이런 구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이번 주, 자, 약간 상승으로 진행되더라도 결국 175불대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던 구간이고요. 네. 그래서 자, 어제 영상에서 안내드릴 때 뭐라고 안내드렸었냐면은, 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은 하락 배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이 엔비디아 이 상승 배팅을 따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있어서 사실 굳이 따라가지 말자라고 좀 결과를 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굳이 이 엔비디아 이 나머지 룸 남았다고 해서 굳이 급하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 8%도 시작 발표 전후로 바로 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PC든 CPI든 모든 데이터들이 호재로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증시의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점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라고 좀 생각은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외 175불대, 176불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엔비디아가 지금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언제부터? 이 서울부터 이어진 이 하락 추세 빨간선, 마지막 G라인 구간이기도 해요. 1시간 본 기준에서. 자, 4시간 본 기준에서 이 50에서는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번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결국 이 파란색 추세선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 114불이 이탈할 경우에 166불에서 160불까지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내일 PC 남아있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잭슨홀 미팅 때도 겪어봤지만,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 몇 프로 올랐죠? 1% 올랐어요. 테슬라랑 아이온큐 다 5%씩 오를 때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일 PC가 예상보다 낮아서 금리 인하 진짜 9월에 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세는 제한적이다 랄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똑같이 CPI가 좋다고 한들 우리가 제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간 역시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124불 이탈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현물 추세 기준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는 우리가 로그 차트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더라도, 우리가 엔비디아를 로그 차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더라도, 자,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 로그 차트예요. 자, 로그 차트 기준에서 자, 22년 4월, 6월부터 이어진 이 장기 로그 차트 이 선에 들어오면 항상 엔비디아는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했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당연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어려운 구간이죠. 동일하게 자, 로그 차트 기준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자, 직전에 자, 과열권 상단에 올라가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출현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직전에도 우리가 과열권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그림들이 출현했을 때 어떤 하락들이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죠. 아까 우리가 현물 차트에서 174불 중요하다 했죠. 실제로 자, 로그 차트 기준에서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 다음 지지받아야 되는 곳은 우리 박스권 하단이나 이 빗각 추세예요. 이 빨간색 빗각 추세의 G라인 구간도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은 대략 173불, 172불, 174불 이 구간대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건 결국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당연히 160불대까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 지금 구간 엔비디아 막 떨어지니까 매수세를 넣어야 돼? 이거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어떠냐? 라고 할 때 있어서, 자, 지금 구간에서 나스닥이 소폭 반등에 성공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그렇게 크게 위아래 변동폭을 가져가진
못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 PC 데이터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냐 못하냐. 23,650포인트를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 두 구간에서 하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지금 볼벤이 축소되어 가고 있어요. 자, 항상 이 볼벤이 강하게 축소되었을 때 우리가 증시는 위아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아래 변동성들이 있었던 구간들이 이렇게 볼벤이 축소된 구간인데 볼벤이 과하게 축소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정도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이 방향성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자, 이틀 전 안내드렸던 23,400포인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정말 밑으로 강하게 쏟아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나스닥 조심해서 염두할 예정이고요. 아직 정고점 열려 있어요.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간 여기서 정고점을 치고 올릴지 아니면 결국 밀릴지는 지금 구간에서 위로 올리냐 밑으로 밀리냐에 따라 다른데 자, 위로 올라가는 룸 얼마 안 남았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엔비디아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정고점 구간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고점 이상 뚫기가 쉽지 않다. 위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9월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는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9월 금리 인하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되는 시장이거든. 최소 10월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빅컷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호재가 나와줘야 돼요. 네. 추가적으로 PC 낮으면은 무조건 물가 낮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호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 뭐가 있죠? 자, 고용이 무너지고 고용이 막 무너져요. 근데 물가도 무너져. 우리 IMF 때 그랬죠. IMF 때 해고 실업자들 많아지고 해고자들 많아지니까 경제가 안 돌아요. 경제가 안 돌리면은 기업이 물건을 갖다 팔아도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러면은 자, 소비자들은 월급이 줄어서 소비를 못 해. 해고당해서 소비를 못해. 기업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 해주니까 물가를 올리지 못해. 그러면은 물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영업이익이랑 마진이 나빠져. 영업이익과 마진이 나빠지니까 또다시 해고를 시작해. 그러면은 또 해고를 당했으니까 또 소비를 못해. 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 중간에서 연준이 개입을 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고용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싸 금리 인하 가능성 무조건 호재 이렇게만 볼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기롱 중기 하락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항상 적당한 것이 좋지 과하게 무너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가가 또 과하게 튀는 것도 위험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나스닥 지수가 이 정고점 돌파하기를 어려울 수 있고, 정고점 돌파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로 고점을 높일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파동 카운팅 상으로 또 막, 뭐 1, 2, 3, 4, 5파동 되고, 또 1, 2, 3, 4, 5파동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갑니다. 이런 건 사실 나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사실, 자,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고점을 타서 높이지 못하면은, 자,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은 A, B, C로 떨어지는 하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안 좋은 패턴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본 기준에서 증시는 이미 셀 신호가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자, 흔히 이제 고점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밑에 이제 주사단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쭉 빠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 신호 떨어졌을 때는 일단 좀 조심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죠. 엔비디아도 직전에 셀 신호 떨어지고 나서 이후로 고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XXX 봐야 되는데 사실 네, 반도체 지수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엔비디아하고 움직일 텐데 최근 들어서 좀 엔비디아하고 크게 무빙이 같지 않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PC 데이터에 따라서 좀 더 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해요. 자, PC가 예상보다 낮으면은 단기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에 좀 더 과한 상승. 그게 아니라면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뭐 캔들 기준으로 뭐 아니면은 패턴 기준으로 그렇게 나쁜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 이 구간 252불대 위를 돌파하느냐 이 구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크게 보면 나스닥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네.
이건 결국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위로 최대 뭐 30불, 32불. 하지만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빠지는 거는 쭉 빠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유의하면서 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G라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속수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국 추세를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냐, 이 구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닐지는 자 우리가 PC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AMD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지금 하나 모아가고 있지만 자 모아가고 있다 한들 크게 방향성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밑으로 빠지는 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멤버십에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자 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테슬라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드릴게요. 테슬라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 패턴 안내드렸죠. 자 3일 적산병 출현했고 지금 과열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항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근데 자 전날 이 봉의 50% 이상을 훼손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적산병 다음에 흑일병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굳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좀 더 지켜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윗골이 달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실제로 지금 1시간봉 기준에서 20일선을 지지받는 그림이 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출현해 주면은 문제 없어요. 반등이 출현해 준다라는 기준이죠. 반대로 345불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 좀 더 소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엔비디아가 밀릴 때 그리고 PC가 좋을 때 테슬라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설마 테슬라 밀린다고 엔비디아 밀린다고 해서 매그니피센트 전체 조정만 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같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정말 최악인 거죠. 그런 패턴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저항 구간들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해요. G라인을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 치고 올려줘야 되는 모습이긴 하죠. 이 구간에서도 쉬어가는 구간이 41불, 40불. 주요 저항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 G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본인 매도세를 넣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도 이거 못 가고 있잖아. 매도 칠래라는 좀 그림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G라인 받으면서 충분히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이 빠져도 위로 올리는 이런 무빙이 필수적으로 출현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 중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전날 양봉에 대부분을 되돌림으로 출현했지만 1시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1시간봉 20일선 50일선 골든크로스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거 하루 이틀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날 좀 추세를 이탈하는 좋지 않은 흐름이 출현했어요. 1시간봉 기준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거 아니야라고 있지만 자 이건 골든크로스라고 사실 보지 않고 그냥 박스권 횡보라고 봐요. 근데 박스권 횡보 내에서 박스권 중심선을 이탈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20일선 5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실제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캔들도 그 위에 있어야겠죠.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위로 저항으로 주겠다라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참 155불 본장에서 이 비중 이탈하게 된다면은 별로 좋은 흐름으로 출현할 것 같지는 않아서 자 조금 더 하루 이틀 분위기 보자. 어제 너무 과하게 밀어냈죠. 이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상단을 좀 답답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이거 결국 여기서 상단 돌파하지 못하면은 자 제가 멤버십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올리고 나서의 그 다음이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짧고 하찮다면 떨어지는 폭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 하나 그렸을 때 이 반등이 0.5까지 이 0.5나 0.618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하락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락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 하나의 하락이 뒤에도 나오는 C파동 출현 120불 하락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20불이 출현하려면은 최소 153불 아니면은 148불 이 두 구간은 이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가 놓고 홀딩은 할 거예요. 오늘 PC 결과에 따라서 또 장 분위기, 내일이죠. 참 PC가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빅스 같은 경우도 현재 밑에 추세를 좀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긴 해서 자, 추세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무빙을 볼 것이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구체금리가 좀 과하게 쏟아지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따로 이슈가 더 있는 것 같아요. 10년물이나 별다른 구체금리들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한번 해당 이슈도 정리해서 멤버십에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빅스는 11불대를 지지를 받는다면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 12불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할게요. 12.5불, 12.5불, 12.5불.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